실손보험 개혁안이 마침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오래전 유리한 조건으로 가입한 1세대, 2세대 계약자들의 실비를 법적으로 강제 전환하는 방안도 포함되었다는 점입니다. 현재 4세대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이 높다고 느끼셨다면 다가올 5세대 실손보험은 그보다 더 놀라운 수준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개혁안의 핵심 내용과 구체적인 수치, 그리고 가입자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바로 알려드릴 테니 오늘 이 영상에 꼭 집중해주세요.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하나 김한나입니다. 드디어 길고 길었던 논의 끝에 2025년 말 출시를 목표로 한 5세대 실손보험 최종안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논란과 궁금증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이 복잡한 정책 자료를 직접 찾아보실 필요 없도록 제가 핵심 내용만 쏙쏙 골라 쉽고 명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얻어가실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5세대 실손보험이 어떻게 개편되는지, 구조적인 변화, 그리고 누가 유리해지고 누가 불리해지는지 가입자별 영향,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큰 변화 속에서 내 돈과 건강을 지켜낼 현실적인 대응 전략.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최소한 실손보험 때문에 손해보는 상황은 절대 없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실손보험은 보편적 의료비와 중증 질환 치료비 중심으로 적정 보상하는 구조로 완전히 바뀐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품 개편을 넘어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고 불필요한 비급여 남용을 줄이려는 국가적인 방향 전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혁을 통해 필수 의료를 강화하는 동시에 전체 가입자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겠다는 입장입니다. 보험료 인하, 무려 약 30%에서 많게는 50%까지 보험료를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실손보험이 소수에게만 유리하고 대다수에게는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많았죠. 이번 개편은 그 부분을 바로잡아 보험의 공정성을 되찾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기존 가입자분들, 1세대 실비와 2013년 4월 이전 2세대 실비 가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전환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차 발표 때는 법령 개정을 통해 강제로 계약을 재매입하겠다는 내용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부담스러운 보험료를 내면서 노후의 병원 진료 가능성까지 대비해 납부해 오셨던 분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텐데요. 다행히 이번 최종안에서는 강제성은 없어졌습니다. 대신 희망하는 가입자에 한해 재매입을 추진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즉, 원하시는 분만 금융감독원 공고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받고 계약 재매입이 가능하며 원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계약 재매입 시 무심사 전환도 허용한다고 하면서 그동안 병력 때문에 전환을 망설였던 분들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특히 기존의 4세대 실비로 전환할 때는 명목상 무심사였지만 정신질환 이력이 있는 분은 별도 심사를 거쳐야 했는데요. 이번 조치 덕분에 보험료 부담 때문에 고민하면서도 정신질환 이력 때문에 전환하지 못하셨던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새로운 상품으로 이동하고 유리하다면 기존 상품을 유지하고 가입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 거죠. 결국 이번 개편의 큰 방향은 이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공정성 회복, 부담 완화, 선택권 확대. 이 세 가지를 합쳐서 5세대 실손이 새로운 틀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큰 변화 속에서 여러분의 상황에 어떤 선택이 가장 유리할지는 뒤에서 더 깊게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확인해 보세요. 1세대 실비와 2013년 4월 이전 2세대 실비 가입하신 분들은 약관에 15년 재가입 문구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면 지금 실비를 계속 정말 끝까지 유리한 조건으로 유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반면에 2013년 4월 이후 가입자분들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이분들 약관에는 15년이 지나면 상품 구조가 자동 전환되는 재가입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3년 4월에 가입했다면 2028년 4월이 되는 순간 여러분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5세대 실비로 전환될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해 이 차이는 내 보험의 핸들을 누가 잡고 있는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2013년 4월 이전 초기 가입자는 계속 유지할 자유가 있으니 내가 핸들을 잡는 구조입니다. 그 이후 2013년 4월 이후 가입자는 정해진 시점에 자동 변경이 따라오니 시스템이 핸들을 잡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훨씬 쉽습니다. 결국 실손보험 역사의 분기점은 바로 2013년 4월입니다. 정리하자면 유지 선택권은 초기 가입자에게만 있고 자동 전환은 이후 세대의 숙명인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내가 어느 세대의 실비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이번 개편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체크 포인트입니다. 실손보험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개혁하려는 이유 궁금하시죠?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실손개혁은 왜 불가피했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 낮은 자기부담금이었습니다. 불필요한 비급여 사용과 낮은 자기부담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의 과다 이용이 유발되면서 결국 국민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이 저해되고 실손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대다수 국민의 부담이 급증하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결국 모든 문제의 핵심은 비급여 보험금이 통제 불가능하게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개편은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이고 정말 필요한 순간에만 실질적인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실손보험의 본래 목적을 바로 세우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하도록 바꾸는 것이죠. 실손보험 개혁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비급여 보험금의 통제 불가능한 증가입니다. 2017년에는 실손보험에서 지급된 비급여 보험금이 4.8조 원 수준이었는데 2023년에는 무려 8.2조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비급여 진료비 중 약 40%가 실손보험을 통해 보장되고 있는 셈입니다. 실손보험이 비급여를 너무 과도하게 보장하면서 급여 중심의 필수 의료보다 비급여 진료의 보상이 지나치게 커졌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은 의료 수요를 조절하기 위해 본인 부담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손보험이 이 본인 부담금의 상당 부분을 대신 보상해주면서 정책 효과를 약화시키는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손보험이 국가 의료 시스템의 의도된 통제 장치까지 무력화시키고 있는 셈인 거죠. 실손보험 개혁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보험 자체의 구조적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실손보험은 소수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불균형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입자의 약 65%는 한 푼도 보험금을 못 받고 꼬박꼬박 보험료만 납부하고 있습니다. 반면 보험금을 많이 청구하는 상위 9%가 전체 지급되는 보험금의 약 80%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구조 때문에 보험료는 끊임없이 매년 7에서 8%씩 오르고 대다수 국민의 부담만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사적인 안전망 역할을 해야 할 실손보험이 과연 이대로 지속 가능할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실손보험 개편의 최종 지향점은 무엇일까요? 핵심은 보편적 의료비와 중증 질환 치료비 중심으로 적정하게 보장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목표는 낮은 보험료로 정말 필요할 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상품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겁니다. 이 전환은 2026년 7월부터 2036년 6월까지 약 10년에 걸쳐 재가입 주기가 있는 대략 2천만 건의 계약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5세대 실손, 급여 보장은 어떻게 바뀔까요? 5세대 실손보험의 급여 보장은 중증 질환 중심으로 설계됩니다. 중증 질환은 의료 부담이 높고 남용 우려가 적다는 점을 반영해서 현행 4세대와 마찬가지로 자기 부담을 일괄 20%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꼭 필요한 치료에 대한 부담은 크게 늘리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변화는 임신, 출산이 실손보험 보장 범위에 새롭게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실손보험에서 제외되었던 임신, 출산 관련 급여 의료비가 보장되면서 저출생 시대의 임신, 출산 관련 부담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가입자 입장에서 가장 큰 개선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5세대 실손 개편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자 가입자 여러분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인 비중증 비급여 보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중증 환자를 위한 특약 1은 보장이 강화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보험금 쏠림 현상을 유발했던 비중증 비급여 항목은 대폭 축소됩니다. 보상 한도 자체가 기존 4세대의 연간 5천만 원에서 5세대 개편안에서는 연간 1,000만 원으로 크게 줄어듭니다. 여기에 자기 부담률이 대폭 상향됩니다. 기존 4세대에서는 입원 시 30%, 외래 시 최대 30% 또는 3만 원이었던 자기 부담률이 5세대 비중증 특약 2에서는 입원 시 50%, 외래 시에도 최대 50% 또는 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 변화는 곧 비급여 주사제, 도수 치료 등의 근골격계 질환 치료, 미등재 신의료 기술과 같은 항목들이 실질적으로 보장 범위에서 면책되거나 보상을 받기 매우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이렇게 바뀔까요? 불필요한 과잉 의료 이용을 줄이고 정말 필요한 보장 중심으로 실손보험의 본래 목적을 바로 세우겠다는 정책적 의도가 반영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가입하거나 전환하는 5세대 실손으로는 자주 이용하는 경증 비급여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이 매우 높아진다는 사실을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결국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암, 뇌혈관, 심장질환처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질환이나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 화상, 외상 등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 해당하게 되면 5세대 실손보험에서는 본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중증 질환에 대한 든든한 안정망을 제공한다는 점이 바로 5세대 실손보험에서 눈에 띄게 개선되고 강화된 장점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전처럼 목이나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도수 치료, 주사, 증식 치료 등 근골격계 질환 치료를 실손보험으로 부담 없이 마음껏 청구하기는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미용 성형 외에 비급여 주사제, 도수 치료 등 근골격계 질환 치료, 미등재 신의료 기술 등이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면책될 수 있도록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비중증 비급여 특약 2의 보장은 이전보다 훨씬 많이 축소되고 여러분의 자기 부담도 늘어나서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개편안에 따라 보험료가 30%에서 최대 50%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존에 많이 청구되던 비급여 항목들을 5세대 실손에서는 제대로 청구할 수 없게 되니 자연스럽게 보험금 누수가 줄어들어 보험료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내 실손보험 언제 전환해야 유리할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판단 포인트는 바로 실손보험 전환 시기입니다. 2013년 4월 이전 초기 가입자 1세대, 2세대 분들 이 시기에 가입하신 분들은 약관에 15년 재가입 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굳이 전환하지 않아도 원하는 시기까지 기존 실비를 그대로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험료가 월 10만원, 15만원처럼 부담되는 시점이 올 때 그때 전환을 고민하시면 됩니다. 2013년 4월 이후 2세대 가입자 반대로 15년 재가입 주기가 적용되는 이분들은 결국 정해진 시점에 자동으로 5세대 실비로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13년 4월 가입자는 15년 뒤인 2028년 4월에 전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6년 7월에 5세대 실손이 출시되니 그 이전에 미리 2026년 6월쯤 4세대 실비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4세대 실비의 5년 재가입 주기 동안 2031년 6월까지는 4세대 보장을 유지하고 2031년 7월부터 5세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는 보장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면서 전환할 수 있는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내가 어느 세대 실손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가입 시기별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13년 4월 이후 실손 유지 예정자 예를 들어 2017년 1월에 2세대 실비를 가입하신 분들을 생각해 볼게요. 이분은 15년 재가입 주기에 따라 2032년 1월에 5세대 실손으로 자동 전환 예정입니다. 이 경우 2026년 6월에 굳이 미리 4세대로 전환하더라도
4세대의 5년 재가입 주기가 끝나는 2031년 7월에는 결국 5세대 실비로 바뀌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장을 몇 년 더 받는 이득이 크지 않으므로 굳이 서둘러 미리 전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기존 2세대 실비를 유지하시다가 자동으로 바뀌는 시점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4세대 실비 가입자 2021년 7월 이후 마찬가지로 2021년 7월 이후 4세대 실비를 가입하신 분들은 5년 재가입 주기가 적용돼서 2026년 7월부터 자동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이 경우도 굳이 서두를 이유 없이 기다리시면 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 실손보험 가입 시기와 재가입 주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2026년 6월에 미리 4세대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그냥 자동 전환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은지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5세대 실손에서는 자기부담금이 최대 50%까지 올라가고 실손보험 자체가 갱신형이라는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유지율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50세에는 유지율이 80% 아래, 60세는 70% 아래, 그리고 80 이후에는 2% 미만에 불과합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실손보험 하나만 믿고 내 노후 의료비를 책임질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5세대 실손보험의 역할은 명확하게 재정의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는 의료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받쳐주고 정말 생사가 걸린 중증 질환에서 최소한의 안전망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야말로 5세대 실손보험 시대에서 여러분의 건강과 재정을 지킬 모든 해결책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비어버린 실손보험 보장의 공백을 우리는 무엇으로 메워야 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더 이상 실손보험 하나만 믿고 갈 수 없는 시대. 현실적인 보험으로 핵심 방어막을 구축해야 합니다. 실손보험이 이제 국민건강보험을 보조하는 기본 내복이라면 치명적인 공격을 막아낼 단단한 갑옷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갑옷의 핵심은 바로 3대 진단비와 주요 수술비가 포함된 종합보험입니다. 우리가 왜 이게 필요한지 통계를 먼저 살펴볼게요. 사망순위 최상위권은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입니다. 폐렴처럼 간단히 실손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질병과 달리 이런 중증 질환들은 치료가 끝난 후에도 장기적으로 소득 상실 위험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실손보험만으로는 부족하고 3대 진단비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내 이야기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 상실 위험까지 대비할 종합보험의 핵심은 바로 암진단비와 유사암 진단입니다. 암진단비만 제대로 준비하면 백혈병, 뇌암, 췌장암, 골수암 같은 고위험암을 포함해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방광암 등 대부분의 암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유사암 4가지를 제외한 거의 모든 암을 커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발생할 희귀암까지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암진단비가 종합보험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죠. 유사암은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이렇게 4가지입니다. 특히 갑상선암은 15세부터 64세까지 남녀 1위 암에 속할 만큼 발병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유사암은 최대한도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는 일반암 진단비의 20% 한도로만 구성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진단비 외에 암 관련 치료비도 같이 대비해야 합니다. 특약을 이것저것 나눠 넣기보다는 암치료비 특약 하나로 암수술, 다빈치 치료수술, 표적치료, 면역치료, 양성자 치료, 중입자 치료 등 폭넓게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은 암만큼이나 어쩌면 발생 즉시 생명과 직결되거나 평생 후유증을 남기는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에 대한 대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두 질병은 단순히 병원비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치료 후의 삶 전체를 바꿔버리기 때문에 실손보험 외에 별도의 방어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심장질환의 시작은 협심증입니다. 심장 근육에 필요한 혈액 공급이 부족해져서 가슴이 쪼이고 뻐근한 통증이 나타납니다. 이는 혈관에 생긴 동맥경화나 혈전으로 인해 관상동맥이 좁아졌다는 심장의 긴급 경고입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고 방치하면 혈관이 완전히 막히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이는 초기 사망률이 무려 30%에 달하는 매우 위험하고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흡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그리고 가족력 등 현대인의 고질적인 위험 요인들이 언제든지 우리의 심장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뇌의 일부가 손상되면서 팔다리 마비, 시야 장애, 심각한 발음 문제, 통제 불가능한 두통 등 심각한 신경학적 후유증을 평생 안고 살아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뇌출혈의 경우 30일 안에 사망률이 35에서 52%에 달할 정도로 이런 위험은 가장 넓은 범위인 뇌혈관 진단비로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중증 질병들은 치료비 자체도 문제지만 장기적인 간병 비용, 소득 상실까지 감당해야 하므로 진단금이 필수입니다. 심장질환은 가장 넓은 범위의 허혈성 심장 진단비로 협심증부터 탄탄히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하는 상품은 발생률이 낮은 가장 좁은 범위를 커버할 뿐입니다. 부정맥이 걱정된다면 추가 진단비를 고려할 수 있지만 보험료 대비 효율이 떨어지므로 허혈성 진단비를 메인으로 두시는 게 현명합니다. 결론적으로 5세대 실손보험의 비어버린 틈을 채울 3대 진단비는 암 진단비, 유사암 진단비, 뇌혈관 진단비,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진단비로 구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전략입니다. 그 다음 이제 수술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수술은 대부분 60대, 70대 노후 시기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 이때는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실손보험을 유지하기 가장 어려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실손의 빈틈을 메울 수술비 특약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술비 특약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1호종 수술비입니다. 이유는 폭넓은 보장입니다. 1호종 수술비는 급여, 비급여 수술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일부 보험사가 엔대 수술비를 홍보하며 절제, 절단, 흡인, 천자 등을 보장한다고 강조하기도 하지만 사실상 이는 건강보험 급여 범위 내에서만 보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세대 실손 개편으로 비급여 수술이 문제가 되는 지금 비급여 수술 대비가 목적이라면 이런 특정 질병 수술비는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급여를 포함한 폭넓은 대비가 가능한 1호종 수술비를 메인으로 두시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여기에 뇌, 심장 쪽 대비를 더 완벽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뇌나 심장혈관에 행하는 스텐트 삽입술 같은 시술은 1호종 수술비에는 보통 3종으로 한정되어 보상 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뇌혈관, 허혈성 심장 진단비와 연계하여 2대 질병 치료비 특약까지 함께 구성하면 진단금으로 소득 상실을 대비하고 수술비와 치료비로 시술 및 수술 비용까지 보완하는 훨씬 완벽한 대비가 가능합니다. 이제 실손보험의 비어진 공백을 완벽하게 메워줄 종합보험 구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여드렸듯이 일반암 5천만원, 유사암 1,000만원,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 각 1,000만원 정도가 가장 기본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경제 상황과 가족력을 고려하여 진단비를 조정할 수는 있지만 이 핵심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 1호종 수술비, 암치료비, 2대 질병 치료비 같은 가성비 특약까지 구성하신다면 실손보험의 금액을 메울 수 있는 가장 든든한 구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점은 좋은 보험은 유명하거나 비싼 보험, 지인 설계사의 추천 보험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핵심 보장을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준비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보험은 저축이나 재테크가 아니라 명백한 소비입니다. 즉,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필수 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준비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는 5세대 실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튼튼한 종합보험이라는 갑옷을 현명하게 선택하여 미래의 위험을 대비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5세대 실손보험 개편의 핵심과 그 공백을 메울 가장 효율적인 종합보험 구성안에 대해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이 중요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하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시간과 돈을 아껴드리는 핵심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말고 해주세요. 저는 30여 개 모든 보험사를 비교하여 여러분에게 최선의 선택을 안내해드립니다.
이미 가입하신 보험이라도 제대로 분석하여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과도한 부분은 줄이는 명확한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댓글창에 있는 상담 신청 링크를 통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